발배 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국어 시간입니다. 교과서 67쪽을 펴주세요. 지난 단원에서는 이야기와 시 속에서 감각적 표현을 찾아보는 공부를 했어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 단원 문단의 짜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할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있고, 말 못하는 아기들은 울음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한답니다. 글을 배우기 시작하면 글로 우리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요. 글을 쓰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1학년 때나 2학년 때는 글과 그림을 동시에 써서 생각을 표현하기도 해요. 여러분은 이제 글을 잘 쓰는 의젓한 3학년이니까 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일기를 많이 써봤을 텐데요. 일기는 자신이 겪은 일을 편안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생활글이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조금 낯선 설명하는 글을 소개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번 단원에서 공부하는 문단의 짜임이 설명글에 잘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67쪽을 살펴볼까요? 여자친구가 도서관에서 열심히 글을 읽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글을 읽는지 알아볼까요? 여러분도 함께 읽어보세요. 네, 맞아요. 더운 지방의 집과 추운 지방의 집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글이 설명하는 글이에요. 설명하는 글은 지식이나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이해하기 쉬운 낱말과 문장으로 쓴 글을 말해요. 그럼 이제 68쪽 한결이와 이모의 대화를 들어보며 설명하는 글을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한결아, 여기가 바로 노북박물관이란다. 이모, 신기한 로봇이 많아요. 이것은 감시용 로봇이란다. 도둑이 들어오면 주인에게 알려주지. 로봇이 강아지처럼 생겼어요. 이 로봇은 꽃게처럼 생겼어요. 해양 탐사 로봇이구나. 사람 대신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곳 상태를 조사한단다. 수술하는 의료용 로봇도 있어요. 정확하게 수술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잘 들었나요? 한결이와 이모는 어떤 박물관에 갔나요? 네, 로봇 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해양 탐사 로봇은 어떤 일을 한다고 했나요? 맞아요. 사람 대신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곳 상태를 조사하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결이는 로봇 박물관을 다녀와서 학급 누리집에 글을 쓰기로 했어요. 한결이가 어떻게 썼는지 알아볼까요? 여러분도 함께 읽어봅시다. 로봇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감시용 로봇은 도둑이 집에 들어오는지 살피는 일을 합니다. 해양탐사 로봇은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곳 상태를 조사합니다. 정확하게 수술하는 의료용 로봇도 있습니다. 우와, 잘 썼네요. 한결이는 무엇을 설명하는 글을 썼나요? 네, 로봇이 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 썼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결이가 쓴 설명하는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어떤 부분이 한결이의 글을 대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맞아요. 바로 로봇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겨레가 쓴 글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문장이랍니다. 그럼 다른 문장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네, 로봇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라는 중심 문장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도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즐겨보는 동화책보단 낱말이나 문장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열심히 읽고 나서도 무엇을 설명한 글일까 정리하기 힘들 수도 있고요. 이럴 때 바로 문단이 필요해요. 문단이란 긴 글을 읽을 때 글을 토막낸 한 덩어리를 말합니다. 이런 문단은 여러분이 즐겨 읽는 동화책에도 있고 소설에도 있고 또 오늘 배운 설명하는 글에도 있어요. 모든 글에는 문단이 있답니다. 그 중에서도 문단은 설명하는 글을 이해할 때 큰 도움이 돼요. 설명하는 글이 알려주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문단마다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혹시 한결이처럼 설명하는 글을 써본 경험이 있나요? 체험학습을 다녀와서 보고서를 써본 친구들도 있고 또 가족여행을 다녀와서 일기장에 글을 써본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 설명하는 글이랍니다. 친구들에게 놀이 방법을 설명해 주거나 새로운 장난감, 기능을 설명해 주거나 책이나 영화를 보고 감상문을 쓰는 것도 모두 설명하는 글이에요. 그러고 보니 우리 친구들 모두 설명하는 글을 써본 적이 있네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설명하는 글이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의 경험을 69쪽 3번에 써주세요. 이것처럼 설명하는 글을 잘 이해하려면 문단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 국어 시간부터는 문단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배워나갈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